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석진입니다. 네. 앞서 일부 안 보시고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의외로. 그래서 인사 한마디 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TV 방송에서 경제평론가, 경제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진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돼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TV 틀면 나오는 남자, 경제 뉴스 나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이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매일 화장하는 남자, 화장 받는 남자죠. 예, 하루에 화장 안 받는 날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지나놓고 보면 한 하루 정도. 하루 정도. 하루는 보통 어떤 날입니까? 화요일 같은 날. 아, 화요일이요? 왜 그러시죠? 좀 쉬는 날. 아예 이제 방송도 안 잡고 안 잡아요? 라디오로만 좀 하고. 아, 그러시구나. 하고 이제 강연 쪽이 만약에 있으면 글로 좀 많이 화요일로 몰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좀 사라지는. 그러면 이제 TV에. 화장한 얼굴만 보시다가 강연 자리에서 화장 안 하고 딱 나타나면 뭐 반응이 똑같나요? 요즘 이제 마스크도 쓰고 그래가지고 반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주말에도 이렇게 방송 활동 주말 빼고 주말도 이제 쉬고요.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주말엔 가족이랑 거의 같이 또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족을 또 돌보는 남자. 도대체 부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대고 글 대고 얼굴 대고 돌보니까 주말에 있는 거죠. 주말까지 제가 사라진다면 진짜 와이프는 이제 저는 쫓겨날 거예요. 아니요, 그 주말이나 주중에까지 가정에 잘하시면 남자 팬을 잃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 팬분들을 주말을 위해서. 어떻게든 합니다. 어떻게든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정철진 평론가님 이 정말 바쁘게 종횡무진하고 계신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 경제 평론가로서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서는 뭐 최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 그 이야기를 했죠. 1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한 남자.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땐 틀렸지만 그땐 정작 틀렸습니다. 투자 음모를 읽어라라는 그 현물책을 못 구했습니다. 지금 너무 핫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음모론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5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하나하나 저랑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근데 그 전에 한번 짧게 약간 사족 붙이고 가면 사족 지난주에 지난 라운드 사족만 15분 동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그놈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 대목이 책에도 있는데 그때 많이들 나와요. 그러면 아예 이게 전제가 틀리지 않았느냐. 찾아야지 걔를. 걔가 뭐든 찾아야 되지 않는데 거기서부터 비난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고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세요. 아니 자신들이 전지전능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왜 음모를 꾸미냐. 왜 조작하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부자들도 그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제 100억대 부자들도 계시고 1000억, 2000억에서 3000억대 부자도 있고요. 조 단위도 있고 그 이상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자기가 행복하게 막 사고 돈 쓰고 즐기려는 이런 부자들은 100억 밑쪽 부자 분들이시고요. 1000억대만 돼도 결국 그 쾌락 그들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의 내가 하나의 조직을 내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10조를 갖고 있어요. 하고 나아가서 어떤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 세상의 돈을 원하는 만큼 찍어내기도 하고 못 찍어내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꿈꿀까요? 그 사람들이 명품 사는 거 좋아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 섹스나 이런 거에 막 편입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거의 신과 동급이 되고 싶어하는 거고.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세상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경제를 여기서부터는 호황, 여기서부터는 불황, 여기서부터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만나면서 정확히 알았죠. 그 3천억, 4천억 이 정도부터 이제 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이미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시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윗급이다. 저는 100% 조작과 조정, 인간을 자기 수하로 부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실은 그놈들에 대한 출발이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고 또 우리가 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옛날에도 항상 그 마지막에 인간이 갔던 게 신과 동급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바벨탑도 세워서 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인간을 조종 자기 안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음모론 투자를 이해하신다면 맞아. 그런 세력이 있겠고 존재는 하잖아요. 그럼 그 무한대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구나는 좀 믿음이 인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선 여기를 이제 다음에 레벨에 들어간다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1. 첫 번째 통찰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일화라는 키워드.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 그건 줄 알고. 단일화가 뭐냐? 이것도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하나로 뭉치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삼각위원회라고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원래는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치게 될 세상은 크게는 유럽연합, EU, 아메리카의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의 뭐 한중일 중에서 누구일지 모르지만 한국 뭐 이렇게 크게 삼각 구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올라가서 최고 정점에서의 전 세계 대통령. 이게 이제 꼭지점 이론이기도 하고 단일화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코드인데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뭘 할 때마다 단일화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90년대 제가 93년, 2년에 배낭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때 처음 세계여행 오프되고 그때는 유럽 가면은요.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리라 바꿔야 되고 프랑스 가면 프랑 바꿔야 되고 막 이제 환전하고 나라마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유로화라는 지역 통화가 나왔는데 처음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유로화에 대해서. 유로화라든가 유럽연합이 어떻게 통합하느냐. 근데 배팅해야죠. 왜? 단일화. 세계가 하나를 뭉치려면 일단 유럽연합부터 하나가 뭉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역화폐인 유로화도 나와야 되는 쪽이고 유럽연합도 더 공고해져야 된다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에 있어서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은 하나로 뭉칠 것이다. FTA라는 것도 결국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경제 통합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통합, 사회 통합, 정치 통합이 된다 쪽에 돈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쪽보다도.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잠깐 엮어보면 그 진보 보수가 있는데 한쪽이 통합을 주창하시잖아요.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떤 하나의 국지적인 이렇게 잘 빠져나가십니다. 국지적이거나 상관이 없고 이렇게 잘 빠져나가십니다. 정치 성향을 한번 여쭤봤는데 결국 세계 단일 정부가 좋습니다. 완성된다. 단일 정부가 완성된다.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라는 극이 있고 제 생전에 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어릴 때보다는 훨씬 더 단일 정부에 가까워졌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지금 한중일 여기 아시아 이쪽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향이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이제 믹스업이 되죠.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싸우는 이런 모습도 하늘에 왜 태양이 두 개 있느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싸움 아닐까 그냥 막연한 생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단일화 코드를 본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붙을 거예요. 미중이. 그러나 둘 다 무너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덜 회복이 되고 중국이 빠른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놓는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패권, 80년대, 90년대 패권보다는 미국은 좀 낮아져야 되겠고요. 아시아의 위상은 그때보다 좀 올라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삼각구도가 유럽연합, 아메리카, 아시아의 삼각구도가 이렇게 거의 똔똔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림들. 그래서 아주 명확한 설명이네요. 똔똔. 네. 투자 쪽으로 보면 저는 이제 크래시가 온다고 보거든요. 크래시가 온 다음에 그 다음 투자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일화.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찰 키워드. 그놈들이 알려주는 통찰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달러인데요. 달러다 이제. 달러. 이건 더 정확히 기축통화, 패권통화라고 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조작 세력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 이 기축통화라는 패권통화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통화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경제를 주무르기에 쉽고 그래서 어떤 패권 통화를 만들고 그 통화의 모든 소유권과 발행 모든 것들을 본인이 쥐죠.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패권 통화, 기축 통화는 달러만 생각하지만은 역대를 가면은 이제 로마에 데나리우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스페인 금화라든가 뭐 네덜란드 잡았으니까 네덜란드 길더, 뭐 프랑스 프랑,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 미국의 달러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면 그때는 항상 이 그 통화를 나라는 가령 스페인이 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발행이나 주조하게 될 때 그 세력이 있거든요. 기생충 같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에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기축통화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달러라는 기축통화. 일단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한 다음에 그 전에 영국의 파운드를 가지고 다 합니다. 대영제국에. 그때 석탄 시절이었죠. 다 한 다음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일단 해먹고 걔를 버리고 그 다음 통화. 걔를 버리고 그 다음 통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달러 기축통화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저는 마지막 라스트 라벨이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위기에서도 달러 강세, 달러 약세 토론회도 많이 나가는데 저는 이제 달러 약세론자. 아, 그러세요? 달러 약세론자.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올해요. 뭐 올해 내년. 올해도 달러 약세로. 올해 약세 그래서 저는 뭐 올해 내년 특히 2023년에도 그때 토론회 갔을 때 보니까 만약에 1,200 뭐 30원, 40원을 베끼면 1,500원 간다도 지금 막 나오고 막 있는데 저는 한 뭐 올해 내년 1,080원, 1,030원 뭐 이렇게 보고 약달러를 보시는군요. 약달러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인덱스는 더 떨어지고 보고 있는 그 차원이 달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보고요. 그나마 지금 달러가 필요한 것은 CBDC, 디지털 커런시로 가게 되는 디지털 달러의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음모론 투자 관점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용도 또 달러의 기축 통화의 용도는 이제 다 한 것 같다. 다 한 것 같다. 그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약세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음모론 투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사이클. 주기입니다. 주기. 인플레와 디플레의 이 사이클. 이거를 그들만 결정을 하고요. 아, 주기 자체를 결정하는. 이건 진짜 엄청난 음모론인데. 엄청난 음모론이죠. 그 주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뻔뻔히 당하는 거죠. 그들만이 그 주기를 만들어내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정말 그렇다면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 박스피 봤잖아요. 4년간은 그냥 가둬버려요. 그 정도도 저는 뭐 유도 아니고. 박스피를 그렇게 가둬놓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엔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통화량 달러만 놓고 보면 한 50년대부터 그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M2 통화량을 보면 한 번도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특히 2008년 말 세계 금융위 이후에는 코로나까지 터지면은 아마 한 2.5배나 풀렸을까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어온 거예요. 돈을 뭐 쥘다,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땡긴다, 뭐 양적 긴축이라는 게 이제 이번에 쓸 텐데 땡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때까지 계속 풀었던 거고 문제는 그 사이사이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를
섞은 거죠. 예, 그러면서 한 번씩 자산 가격이 크래시가 오면서 그때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아웃.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 실제로 멀리서 보면 무조건 열고죠. 사두면은 계속 되니까. 인플레요. 먼 데서 보면 인플레지만 가운데서 보면 가령 뭐 음마아파트 14억 5천만 원까지 제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기자 시절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었죠. 그게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우리 한 막 부동산 그러니까 7억 3천까지 떨어집니다. 2010년, 2011년에. 네, 그때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요. 그게 떨어졌다니까요. 그게 다시 지금 21억. 21억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먼 데서 보면 사놓고 기다리면 되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하고 내가 중간에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곡소리가 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주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들어갔던 순간까지 기다린 다음에 밀어버립니다. 갑자기 드는 깨알 질문인데요. 혹시 제가 첫 집을 장만했던 게 2013년 4월입니다. 아, 그럼 뭐 완전히 대박이네요, 지금. 왜? 지금 바닥에서 산 거죠. 행복 그 자체죠. 그러면 제가 그놈 아닌가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그런데 그리고 한 채시죠. 아, 저를 그때 또 두 채가 됐다가 저를 한 채로 만들었죠. 아, 그걸 사기 위해서? 아니, 그걸 샀다가 그리고 이후에 두 채가 됐다가 지금 다시 한 채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없고 다른 한 채로. 다른 한 채로 되었죠. 그런데 똘똘한 한 채로 왔으나 아니, 잘하신 겁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사신 거는 2007년에 산 분보다는 그렇죠. 2007년에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부동산 또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 또 부동산 폭락은 아니라 논자시네요. 추세적 하락.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저 이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벌써 이제 3가지의 키워드를 들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견해까지 해서 나머지 2가지 키워드를 다음 시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찾아와 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